아침에 거울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도 죽겠네라고 한숨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한 줄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말의 갈림길이 하루 전체의 빛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스며들어 표정과 자세를 조각하는 도구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밀려나던 날 분노와 원망을 삼키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나를 가르치는 하늘의 일이로다.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 초가집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가 선택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배움의 언어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첫 마디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예고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말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고 방향을 정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다 늙었어라고 내뱉곤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관절이 다 망가졌다고 말하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심장이 이상한가 봐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정말로 몸이 더 무거워지고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말이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병을 키우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귀로 다시 들어와 뇌를 설득하고, 뇌는 몸에게 그 말대로 반응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느 노인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또 주름이 늘었네, 꼴 좀 봐라고 투덜댑니다.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지고 눈빛은 더 흐려집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같은 거울 앞에서 오늘도 눈을 떴으니 다행이지라고 웃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주름이 있어도 빛이 남아 있습니다. 말투는 나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투는 마음의 상태를 들킵니다. 늙음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이는 활기차고 어떤 이는 기진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입에서 나올 말을 미리 선택하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한숨부터 내뱉으면 하루가 무거워지고 감사부터 내뱉으면 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말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하루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짜증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평온의 열매가 맺힙니다. 노년의 얼굴이 험해 보이는 이유는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한숨과 불평을 내뱉으며 얼굴 근육이 그 모양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년의 얼굴이 온화해 보이는 이유는 감사와 미소를 자주 지으며 얼굴이 그 모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표정을 만들고 표정은 인상을 만들며 인상은 사람이 받는 대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즘 하루를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불평으로 문을 여는지 다짐으로 문을 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소해 보여도 그 한마디가 쌓여 얼굴을 만들고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내가 나에게 건넨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노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주 가는 길을 기억합니다. 산길을 매일 같은 코스로 오르면 그곳에 길이 나듯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도 뇌 안에 길을 냅니다.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 길을 익숙한 통로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그쪽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괜찮아, 해볼만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 방향으로 회로를 만듭니다. 말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흐를 통로를 건설하는 작업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빼앗긴 채 좁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줄 더 읽자, 한자 더 적자. 이 짧은 주문은 좌절의 회로를 차단하고 집중의 회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절망을 되뇌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뇌를 훈련시키고 뇌가 삶을 재설계합니다. 현대의 노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이제 끝났지 뭐, 걷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래도 천천히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전자는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후자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말이 몸에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결국 내 뇌가 믿어버리는 진단서가 됩니다.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주 듣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몸을 조정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고 봅니다. 분노를 자주 말하면 간이 상하고 슬픔을 자주 말하면 폐가 약해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몸속 기운의 방향을 정하는 신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신호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말을 이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진 몸은 말의 영향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은 약을 고르는 것과 같다. 툭한 말은 독한 약처럼 몸을 상하게 하고 온화한 말은 보약처럼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도 온화한 말을 골라 썼습니다. 나는 늙었다가 아니라 나는 익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배우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의 노년을 무기력이 아닌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유배 생활도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말은 신경망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신경망은 행동 패턴을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를 반복하면 시도하지 않는 회로가 강화되고 나는 해볼 수 있다를 반복하면 도전하는 회로가 강화됩니다. 노년의 뇌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꾸준히 다른 말을 하면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내 뇌와 몸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포기입니까? 격려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뇌에 새로운 길을 내고 싶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회로가 바뀌고 회로가 바뀌면 노년이 바뀝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다른 말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가 모여 새로운 회로를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부드러워져야 하지만 동시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부드럽되 흐릿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게 되고 분명하되 날카로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존중받는 노인과 만만하게 여겨지는 노인의 차이는 바로 이 균형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만만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에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벗들과의 모임에서 국정을 비판하고 권력자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은 결국 미움을 샀고 유배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말의 온도와 범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진실조차 무기가 된다는 것을요. 옳은 말도 때를 가려야 하고 진실도 방식을 가려야 합니다. 중년에 접어든 정약용은 말의 경계를 배웠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가 아니면 참았고 진실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돌려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말의 효력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자신의 원칙을 침범하려는 이에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자기 몫을 양보하면 난 괜찮아.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만 말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배려하지 않게 되고 결정 과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생각했던 침묵이 오히려 무시의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지만 자신의 바람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음식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나는 이 시간에는 쉬고 싶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부드럽지만 흐릿하지 않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이 나의 경계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나의 경계를 말로 표시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해치고 온도 없는 진실은 타인을 해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참으려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덕목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우는 말은 덕목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습관일 뿐입니다. 진짜 어른다움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에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흐릿하지 않고 분명하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입으로 나를 스스로 얼마나 지켜주고 있습니까? 부당한 일 앞에서도 괜찮아요 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바람을 말하지 않은 채 타인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부드럽되 분명한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존중은 나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말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쌓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가깝게 만들기도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를 잘못 사용하면 가까워야 할 사람이 멀어지고 멀어야 할 사람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관계의 균형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말의 온도와 빈도로 결정됩니다. 유배지 초라한 집에까지 찾아와 준 벗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정약용을 찾아온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벗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나를 사람으로 붙들어 주었소.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는 말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해야 하면 상대는 그 감사를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해야 비로소 감사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건넨 작은 선물에도 이게 뭐라고 돈을 썼냐고 되받아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 한마디의 기쁨은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식사를 정성껏 차렸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라고 쏘아 붙이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수고를 무화시키고 관계의 틈을 만듭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말은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물러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차가운 말을 더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밥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 아냐 라고 말합니다. 가까울수록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를 먼저 표현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썼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유배라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말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고마움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만 되뇌면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만 있고 말이 없으면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다리입니다. 어느 부부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부부는 매일 아침 오늘도 고마워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항상 가깝게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말로 제대로 건네본 게 언제였습니까? 당연한 거 아냐라는 말로 수고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도 멈춥니다.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목소리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말이 격려인지 비난인지에 따라 외로움은 견딜 만한 고요가 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타인의 목소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그를 에워쌌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버려진 늙은 신하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배우는 학생이다. 이 한 줄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도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늙은이 꼴이 이게 뭐냐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반대로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고 어깨를 토닥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하루를 다르게 견뎌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도 가장 깊이 살리기도 하는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속삭임입니다. 타인의 비난은 한때 지나가지만 자기 비난은 평생 반복됩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는 화를 내고 반박하지만 정작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할 때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남이 그렇게 말하면 참지 못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는 가장 잔인한 판사가 됩니다. 자기에게 건네는 말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말입니다. 타인의 말은 잊혀지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은 잊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 자기를 죄인처럼 다루는 사람은 삶도 형벌처럼 견딥니다. 자기를 동반자처럼 다루는 사람은 삶도 여행처럼 걸어갑니다. 말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삶의 질을 만듭니다. 자기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하고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합니다. 모든 관계는 자기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책입니까? 위로입니까? 질책입니까? 격려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나를 향한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대신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끝이야 대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면 자기와의 관계가 바뀌고 자기와의 관계가 바뀌면 모든 관계가 바뀝니다. 어느 노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쓸모없는 하루겠지라고 중얼거립니다. 그의 하루는 정말로 무기력하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어느 노인은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하루는 작지만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말이 하루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하루를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처럼입니까? 동반자처럼입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건넨 말을 돌아보고 내일은 조금 더 다정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견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기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찾아옵니다. 건강, 지위, 사람, 꿈. 무언가는 반드시 잃게 됩니다. 그러나 상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로 묻어두면 삶도 함께 묻힙니다. 다른 이름의 시작으로 부르면 삶은 다시 열립니다. 같은 사건도 부르는 이름에 따라 비극이 되기도 하고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여러 차례 유배를 당했고 자식을 잃었으며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절망 대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슬픔을 글로 옮기고 고통을 사색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글이 되리라. 상실을 끝으로 보지 않고 씨앗으로 본 것입니다. 말이 상실의 의미를 바꾸고 의미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같은 고통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뒤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무기력 속에서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같은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만듭니다. 과거를 부르는 말의 이름을 바꾸면 같은 사건도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강요된 일과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가 전부입니다. 실패를 치욕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배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전자는 실패를 숨기고 후자는 실패를 나눕니다. 상처를 약점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경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다릅니다. 전자는 상처를 감추고 후자는 상처를 지혜로 만듭니다. 말은 과거를 해석하는 도구이고 해석은 미래를 설계하는 재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앞으로 갈 길을 정한다. 실패를 끝으로 부르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고 실패를 과정으로 부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공허로 부르면 채울 수 없게 되고 상실을 여백으로 부르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말은 과거를 재정의하고 재정이 된 과거는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와 상실은 늘어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부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부를지 시작이라고 부를지 짐이라고 부를지 자산이라고 부를지 말의 선택이 인생의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어떤 이는 풍요롭고 어떤 이는 빈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어느 노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모두 허송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과거는 후회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어느 노인은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과거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같은 인생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실패의 연속이 되기도 하고 성장의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지난 실패를 무슨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상처입니까? 자산입니까? 오늘부터라도 과거를 부르는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부르는 이름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이 아닌 훈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말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늙어서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 일과를 정해두고 글과 침묵과 짧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말을 줄이고 골라 쓰고 적어보는 공부를 평생 했습니다. 이제 그 공부법을 7가지 습관으로 정리합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나에게 건네는 3줄의 문장을 준비합니다. 오늘 나는 하겠다는 다짐, 오늘 나는 을 감사한다는 고마움, 오늘 나는 을 조심하겠다는 경계. 이 3줄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에 말이 하루의 틀을 만듭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는 무계획하게 흘러갑니다. 둘째, 하루 한 사람에게 먼저 감사 또는 칭찬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 맛있었어요. 오늘 옷 잘 어울려요처럼 작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말은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매일 한 사람씩 1년이면 365명에게 긍정을 전하게 됩니다. 그 긍정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불평이 입에 오를 때 한 박자 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 바꿉니다. 불평은 문제를 키우지만 질문은 해법을 찾게 합니다. 불평은 과거를 되새기지만 질문은 미래를 향합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면 생각의 방향도 바뀝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셋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말을 멈춥니다. 진실하지만 불필요한 말, 필요하지만 불친절한 말, 친절하지만 거짓인 말은 모두 해가 됩니다.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만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가하는 어휘를 줄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래? 이건 완전 틀렸어처럼 단정하는 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처럼 나 화법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평가는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감정 표현은 대화를 열게 만듭니다. 평가는 논쟁을 만들고 감정 표현은 이해를 만듭니다. 여섯째, 말보다 행동을 조금 더 늘립니다. 사랑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이 때로 더 깊은 말이 됩니다. 말은 행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하고 말 없는 행동은 오해를 낳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진심이 전달됩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 오늘 건넨 말 중 하나를 반성합니다. 오늘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하고 내일은 다르게 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반성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바꾸면 1년 뒤에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 7가지 습관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이 지속되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7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본다면 내 노년의 공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의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며,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이 긴 사슬의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입에서 나갈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한마디가 결국 인생을 설계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돌아와 노년의 나이에 제자와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실수해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서라.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는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거창한 훈계가 아니라 조용한 격려였습니다. 그 말들은 세대를 건너 여전히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남아서 누군가의 삶을 비춥니다. 우리가 남긴 말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 살아 숨쉽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수고했다, 사랑한다, 함께여서 좋았다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후회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괜히 그때 상처 주는 말을 했지, 왜 그렇게 매몰차게 말했을까라는 쓰라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기억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좋은 말은 평생 위로가 되고 나쁜 말은 평생 상처가 됩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남은 생을 어떤 말로 채울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비난으로 채울 것인지, 격려로 채울 것인지, 한숨으로 채울 것인지, 감사로 채울 것인지, 불평으로 채울 것인지, 희망으로 채울 것인지. 말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오늘 건넨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는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발자국과 같다. 어디를 밟았는지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를 증명한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는 남은 생을 만듭니다. 말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말로 자신의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마디 한마디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재산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가혹한 말을 건네는 노인은 세상도 가혹하게 느낍니다. 자기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노인은 세상도 다정하게 느낍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뀝니다. 오늘 건넨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에게 가혹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한 말이 잘못되었다면 내일은 다르게 말하면 됩니다.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말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의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비난 대신 격려를, 한숨 대신 감사의 한마디를 선택해 보겠습니까? 오늘 건넨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는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말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시작하십시오.